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은 암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우리 한나한이랑 에인버그라는 분이 훌륭한 논문을 하나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한 25년 정도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돼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암의 특징에 대해 총 6가지로 나누게 되었어요. 이게 현재 뭐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고, 이후에 뭐 2011년도나 22년도에 새롭게 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은 정상세포가 원래 항상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건 언제나 억제하고 촉진하고 억제하고 이걸 하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깨지면서 이제 암세포가 나타난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대 요때쯤부터 이제 한 80년대 후반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암세포와 전쟁이 나는 화두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유전공학이 많이 합쳐지면서 이 분자생물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포에 대해서 특징들을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성장 신호의 자급자족. 성장 신호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 전에 우리가 세포 주기를 공부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G1, S, G2, M 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이 세포 주기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이 항상 분열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G0 이렇게 가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휴지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G1에서 S로 넘어가고 S에서 G2, G2에서 M 분열기로 넘어가려면 이 넘어갈 때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무조건 자연스럽게 분열을 시작하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자, 나 끝났어. 다음에 네 들어갈 차례야. 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난 이제 끝났으니 그 다음에 G2 네가 할 차례야. 우리 이제 세포 분열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분열하자. 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때를 다 체크포인트라는 걸 갖고 있게 되는데, 체크포인트에서 신호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G1에서 휴지기, 쉬고 있던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려면 처음에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암세포는 혼자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전 단계에서 하나의 과정에만 연결할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호를 하나 보내는데 튀어서 딴 데 가서 자극을 준다거나, 얘를 줬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쭉 점프하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한 단계 앞에서만, 그리고 하나의 신호만 주게 되어 있는데, 암세포라는 녀석은 그게 없는 겁니다. 암은 내가 스스로 신호를 만들어서 나에게 다시 줍니다. 그리고 옆에도 주고 얘도 주고 쟤도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막 분열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신호가 돼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증식 신호를 보냅니다. 야, 이제 빨리빨리 커져 라고 보내는 신호를 보내다 보니 1번 특징으로 신호를 자급자족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암 성장 억제 인자 차단. 이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우리 몸이 몸세포 안에서 이제 나는 세포를 성장해야겠어, 분열해야겠어 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항상성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촉진하는 거, 억제하는 거,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촉진과 억제. 그래서 지나친 것 같으면 억제해주고 부족한 것 같으면 촉진해주고,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성이 깨지는 겁니다. 세포를 억제해주는 게 안 되고 촉진하는 거는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계속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게 막 늘어났습니다. 세포 안에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막 커지게 되면 우리 몸도 그 다음에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세포 분열이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면 우리 몸이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스스로 자살하게 명령돼 있습니다. 세포가 이제 너 이상해, 더 이상 자라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세포 자멸,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는 그거를 회피합니다. 나 자멸 안 해, 나는 계속 살 거야 라고 버티게 됩니다. 이러한 걸 보다 보니 세포가 무한히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무한세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 이게 우리가 노화 관련된 세포 했을 때 여기저기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세포 끝에, 유전자 끝에, 세포가 아니고 유전자 끝에 보면 텔로미어라는 세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분열을 많이 할 때마다 점점 줄어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줄어들게 되면 노화세포가 돼서 이제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암세포는 이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걸 방지합니다. 아무리 증식을 해도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죽지 않는, 노화가 되지 않는 세포가 되다 보니 계속 무한 증식을 합니다. 요거 2000년대에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는 이 텔로미어가 정확하게 발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추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에 나온 논문에 보면 보강 설명으로 해서 좀 더 들어가 있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혈관 형성. 암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특히 산소. 세포는 산소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하게 되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무산소 영역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혈관을 계속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더 많이 느는지 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생혈관 그 성장 인자를 혈액에서 검시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많이 발전해서 나온 게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요 논문 쓸 당시에는 없었던 약인데 여기 나중에 추후에 추가돼서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또 다른 특징, 침윤과 전이. 암세포가 막 크다 보니까 옆으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막 크고 있었는데 위에서 점점 커지다가 옆에 12지장 아니면은 담 아니면 뭐 췌장 이런 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이. 암세포가 여기저기 둥둥둥 떠다니다가 갑자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전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혈관 생성가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될 건데 이 혈관 생성 인자를 만들게 되면 막 추가가 늘어나면서 암세포가 혈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이 전이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면역 치료 등도 여기에 같이 활용이 됩니다. 어쨌든 고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암세포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내는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암세포는 무한히 증식을 합니다. 노화도 없고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 자기의 성장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가 넘어가고 암세포가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인자들은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쁘니까 잘못됐으니까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거에 그 자극에 대해서도 저항, 세포 자멸에 대해 저항을 하고 그 성장을 위해 주변에서 신생혈관을 끌어오고 옆에 장기에 침범하고 때로는 딴 데에 가서 옮겨가기도 하는 것. 이게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 6가지가 되겠습니다.